네, 안녕하세요. 제일 네가 좋아하게 될 사회탐구 김제니입니다. 오늘은 우리 2025년에 시행했던 5월 모의고사 총평과 사회문화 전문항 해설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가볍게 해보자면 어렵게 느껴졌던 친구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쉬웠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느껴졌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먼저 도표라고 할 만한 문제가 수급자 도표와 부양비 도표 이렇게 거의 두 문제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고, 사실 그 도표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쉽진 않았지만 앞에서 시간을 끄는 사회문화에서 굉장히 유형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끄는 3월 모의고사처럼 게임 규칙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게임형이라든지 점수형이라든지 빈칸이 뚫어져 있어서 계속 가정하면서 풀어야 되는 이런 퍼즐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안 되고 대부분이 제시문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풀어서 도표에 많은 시간을 좀 소요할 수 있어야 했던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하나의 긴 지문이 나오고 두 문제짜리가 나오는 게 원래는 사회문화에는 잘 없는 형식인데 이번에는 출제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쌤의 생각은 우리가 2년 뒤에 수능이 바뀌죠. 그때 이제 2028 수능 예시문항이라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의 긴 지문에 대해서 두 문제를 물어보는 예시문항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도 어느 정도 대비하고 그냥 미래 수능 이런 거에 또 맞춰보기 위한 교육청의 시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이 시험지 자체는 쌤이 보기에는 그래서 작년 평가원의 어떤 출제 흐름이나 배치를 많이 따라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곤이라든지 성불평등이 나오지 않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표와 제시문 형식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나온 거는 좀 아쉽지만 작년에 새롭게 나왔던 대중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보사회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읽으면서 좀 알아차렸던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제 브레인 롯이라고 하죠. 요즘 유행하는 밈 있잖아. 그래서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이런 거 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시문에 나오면서 충분히 이런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가볍게 물어보는 제시문들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답률을 살펴보자면은 15번이 굉장히 쌤이 생각할 땐 중요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복지제도 도표가 무려 이제 오답률이 86%나 나왔는데 굉장히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거든. 그래서 쌤이 사실 아직까지 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걸 추론할 수 있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사례, 이게 이제 한 지문이 길게 나오고 두 문제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역시나 그렇게 강조했던 조작적 정의를 왜 이렇게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조작적 정의가 절대 아니었고, 그 다음 이제 부양비 도표 이 정도도 국가도 2개, 시기도 2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복잡하게 나온 도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화론과 순환론은 이건 이제 제시문인데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 함정 형식입니다. 이거는 근데 오답률이 왜 60%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적 개념의 이해. 이거는 작년 수능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려고 한 것 같은 서로 속해 있는 기관을 언급해주고 거기에 대한 개수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사실 쌤이 이제 선지를 분석할 때 많이 아쉬웠던 거는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선지 자체가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도 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요 네 문제, 그래 이렇게 5문제 정도의 분석은 꼭 여러분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뜬 등급 컷을 분석해 보자면은 1등급이 45점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2등급부터 이렇게 좀 비교적 우리가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점수들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킬러 문제가 거의 도표 2개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느낌이고, 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전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번 시험은 특이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6월 모의고사도 아니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그냥 빠르게 해설을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자연현상과 사문현상을 구분하는 문제. 자, 파인애플은 몸 안의 독성 성분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작용을 하는, 그러면은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자연이고, 자, 그 다음에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파인애플을 먹으면 입안이 아픈 경우가 있어. 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효소인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니은, 파인애플은 고기에 갈아 넣어 육질을 연하게 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이건 이제 인간이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은 이제 사문현상이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파인애플을 먹을 때 입안에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 역시 브로멜린이 입안에 디귿, 혀와 점막에 있는 피부 단백질을 분해한다. 라는 것은 다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자연현상이고, 네, 그 다음에 반면에 통조림을 먹을 때는 통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오, 그렇네. 왜냐하면 파인애플 통조림을 제조할 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살균 처리는 다시 인간이 하는 사문현상입니다. 오, 그래서 쌤도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다른 지식을 알게 됐어. 열에 약한 브로멜린이 파괴되기 때문에 어쩐지 파인애플 통조림 같은 걸 먹을 때 더 달더라.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읽은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이 아니고 자연은 무조건 존재 법칙.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사무는 개연성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연과 같은 현상과 달리 그러면은 사무는 몰가치적이다. 사문이 이제 사람의 가치가 들어가는 가치 함축. 둘이 바꾸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그러면은 니은 사무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렇죠. 중요한 선지죠. 인과관계가 분명한 건 자연, 불분명한 거는 이제 사문이기 때문에 4번이고, 네, 5번 사문과 달리 자연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문의 특성이기 때문에 얘도 둘이를 바꿔주든지 했었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최근 특정한 주제로 노래나 율동에 맞춰 일정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공유하는 놀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그렇죠. 요즘 이제 뭐 쇼츠라든지 릴스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어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즐기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가진다. 그러면 이 제시문은 지금 막 문화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선지를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읽어보면은 그냥 3번이 나옵니다. 이런 게 유행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확대되고 있고 우린 그걸 이제 접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제시문이다. 이 정도의 느낌만 알아차렸으면은 나오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화 변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각국에서 전기담요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의료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국가가 나오면은 국가별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어. 자, 그래서 각국부터 시작해보자면은 각국은 전기담요를 만들었다. 이 정도면은 발명이죠, 발명. 만들었고 이후에 각국과 을국 간의 무역 과정에서 각국 상인들을 통해 그러면 이제 각국의 사람이 을국의 전기담요가 전해졌다라고 돼 있으니까 을국은 이 전기담요를 이제 직접 전파받은 거죠. 네, 직접 전파받고 나서 그 결과로는 을국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난방기구가 되었다. 여러 개 중에 하나인지 뭐 대충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일단 명확하게 나온 거는 직접 전파였고 그다음 이제 병국에서는 전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전해진 전국. 그럼 일단 병국과 전국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국과 전국이 나오고 병국은 전국의 땡땡 종교와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이라는 거는 사람이 전파한 거니까 이쪽 문화를 여기도 직접 전파받았고 그 다음에 결합해서 요 다이아 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게 명확히 문화 요소가 두 개 합쳐져서 이 직접 전파의 결과값으로 남는 거는 문화 융합. 결합해서 새로운 게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이후에 이 다시 종교는 병국에 거주했던 전국 사람들을 통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 전해져서 그럼 다시 어쨌든 사람을 통해 전파한 거니까 이 새로 만들어진 종교가 다시 사람들을 통해 직접 전파로 전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종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요한 키워드죠.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는 명확하게 병존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중 하나니까. 그래서 갑국에서는 발견 아니고, 그 다음에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하고 답이 너무 쉽죠. 답은 2번 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병국에서는 간접 전파 없었고, 그 다음에 병국에서 문화 병존, 전국에서 문화 융합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둘이 간단히 바뀌어 있었고, 그 다음에 5번 전국에서와 달리 병국에서 우리 문화 변동 과정에서 자문화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는 동화죠. 문화 동화가 일어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실되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정말 쉽게 2번이 나오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이 이제 이번에 오답률 2등이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보겠습니다. 자, 갑은 아이돌 팬덤의 심리적 특성이 아이돌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충 일단은 뭐가 원인 쪽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구매 의지에 대해서 미친 영향을 이 사람은 파악하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긴 제시문 경우에도 쌤이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했지만 사람별로 정리를 하면은 더 깔끔하다.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갑국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이돌 팬덤 활동 경험이 있는 4명 정도면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잖아. 4명과 대화하며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했다. 굉장히 많은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갑은 면접법을 시행했다라는 게 너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후 갑은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돌 팬덤의 심리적 특성을, 그러면 이제 이 심리적 특성이라는 거는 행복감과 모방 욕구 2가지로 분류했다라고 돼 있는데 딱 읽자마자 느낌이 오죠. 아, 얘를 조작적 정의라고 물어보겠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너무 유사한 기출이 많았기 때문에 알았어야 돼.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는 거는 측정할 수 있게 개념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건데 여러분이 행복감과 모방 욕구라는 단어만 보고는 수치적으로 구체하게 얘네를 측정을 바로 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냥 심리적 특성을 얘네로 그냥 자세히 분류한 것 뿐이지 니은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일단은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읽자마자 아, 얘네는 조작적 정의냐고 물어보면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겠군. 요 정도도 느낌이 올 정도로 공부가 나중에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심리적 특성을 이렇게 2가지로 그냥 분류하고, 그 다음 이제는 아이돌 팬덤 활동 경험이 있는 200명의 연구 대상자로 모집했다. 그럼 사람이 굉장히 일단 다수로 커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은 이제 200명을 데리고 구조화된 문항을 통해 이걸 이제 측정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갑은 면접법을 하다가 이제는 대량의 자료를 얻기 위해 질문지법으로 넘어간 사람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은 심리적 특성 2, 구매 의지가 궁금한 거고, 심리적 특성이 이게 이제 구매 의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조사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제 심리적 특성을 행복감과 모방 욕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복, 그다음 이게 이제 모방 욕구라는 거지. 그래서 나눈 다음에 이제 질문지법을 통해서 이제 나오잖아. 봐봐. 행복감을 지난 일주일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영상을 시청한 시간. 명확히 측정 가능하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 여기서 이루어졌고, 그다음 모방 욕구는 지난 일주일간 아이돌의 패션 스타일을 따라했던 횟수로 측정되었다. 이것도 굉장히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제 측정이 가능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료 분석 결과 2가지 심리적 특성 중 1가지 심리적 특성만 아이돌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 의지와 정해관계가 나타났고 나머지는 유의미한 정해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 보통 수준이었으면 이 정도 길이감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굉장히 미지로 이거를 결론에 남겨두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 둘 중에 하나만 정해관계라는 거지. 뭔지는 안 알려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을이 연구를 하나 봐. 그래서 일단은 갑 쪽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의 을은 갑의 연구에서 그럼 이제는 이 사람이 나오죠. 다른 한 가지 심리적 특성이 유의미한 정해관계가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제 을이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정해관계였으니까 이 사람은 안 나온 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 이걸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관련 연구기관이 발행한 아이돌 팬덤의 유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제부터 을이 하는 게 나옵니다. 을은 그래서 이제 을은 저게 문헌연구법이죠. 이미 작성되어 있는 2차 자료를 분석하는 것. 문헌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 사람은 팬덤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활동 기간과 활동 참여도를 기준으로 이제 지속형인지 활동형인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의 연구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이것도 약간의 윤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그냥 좋다라고 하나 봐주면 되고 그래서 갑의 연구에서 행복감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정된 100명을 대상으로 느낌이 왔나요? 지금 을이 연구하는 거는 이제 얘는 행복감이야. 그러면 얘가 조사했던 지금 우리가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거가 행복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행복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 하나만 정이 모방 욕구였구나 라는 게 이쯤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는 지금 여긴 아직 나오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100명을 대상으로 아이돌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 의지와 아이돌 팬덤의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가 항상 지금 구매 의지 쪽이 궁금한 거고 이 사람은 더 나눠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가야겠죠. 자,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러면은 을은 이제 여기다가 다시 질문지법 100명 이것도 굉장히 다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더니 지속형보다는 활동형이 상품에 대한 구매 의지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가설을 수용하였다. 이제 을의 연구에서는 유형을 나눠서 활동형 쪽에서 결론이 나왔다. 라는 거고 이 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요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높더라도 팬덤의 유형에 따라 아이돌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 의지의 차이가 있다. 라는 결론이 도출했다. 그래서 아까 갑은 이 행복감을 유형을 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정해관계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던 거였지만 을이 이제 관계를 나눠보니까 행복감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나눠서 보면서 결론을 얻었다. 뭐 이런 제시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번 갑의 연구에서 우리 모집단은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전체일 텐데 아이돌 팬덤 활동이 경험 있는 200명은 실제 조사에 참여한 표본이잖아. 그래서 패스. 자, 그 다음에 2번 그렇죠. 지문 읽을 때부터 바로 느낌이 왔잖아. 니은은 조작적 정의가 절대 아닙니다. 분류만 했다. 조작적 정의 뒤에 가면은 정확히 측정 가능한 시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연구 윤리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디귿과 미음 단계 모두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가? 왜 디귿은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본인의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디귿은 맞지만 우리가 미음 단계는 보면은 본인이 연구 목적을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연구자가 본인의 가치를 개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방향이나 이런 걸 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자 그래서 4번 요게 좀 중요한 좀 숨겨져 있었죠. 모방 욕구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을이 행복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였으니까 관계가 나타났던 건 모방 욕구였다. 좀 요런 어려운 제시문이었던 것 같아. 그 대신에 1, 2, 3, 5번이 너무 아닙니다. 요것도 아까 화살표를 그어놓은 거 보면은 시옷에서 화살표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독립이다. 요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이제 갑이랑 을이 사용한 그냥 자료 수집 방법까지 한 번에 물어보는 제시문이었고 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들은 모두 질적 자료냐 라고 하는데 질문지는 양적이죠. 그래서 질문지가 양적이어서 탈락. 자, 그 다음에 2번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들을 모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우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면접과 질문지잖아. 그러면은 을은 문헌 연구는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문헌 연구는 애초에 뭐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걸 또 읽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와 거의 만날 일도 없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3번 갑과 달리 을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 형성은 면접법 선지죠. 면접법은 갑이에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을과 달리 갑은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데 이거 읽자마자 바로 문헌 연구. 문헌 연구는 이 중에 을이 했으니까 을과 달리 탈락. 그 다음에 5번 둘 다 표준화된 도구로 대량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바로 느낌이 오죠. 자료 수집 방법 둘 다 질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나오는 제시문이었고 이 제시문은 굉장히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굉장히 쉬운 제시문이었습니다. 읽어보면 이제 태스크포크라는 거에 대해서 임시로 구성되는 유연한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여기 읽자마자 바로 A가 그냥 탈관료제라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얘는 이제 정보사회, 지식사회 이런 거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특히 이제 기존의 관료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고 돼 있어서 끝까지 이제 읽어보아도 그냥 탈관료제와 관료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에 비해서 B는 중간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낮다. 낮은 거는 탈관료제죠. 중간관리층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은 B는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A에 비해서 B는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도 역시나 탈관료제입니다. 밑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 그러면은 B는 탈관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B에 비해서 A는 목적 전치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이제 중간에 규정이나 절차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관료제의 한계인데 관료제가 A가 아니죠.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B에 비해서 A는 업무 체계의 표준화와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도 역시나 거의 이제 관료제죠. 대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장했던 관료제, 그래서 틀렸고, 그럼 5번입니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거는 탈관료제죠. 그 다음 이제 연공 서열 이런 거를 중시하는 거는 관료제. 그래서 A, B가 잘 연결되었기 때문에 5번 이런 제시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7번. 7번은 사회 명목론과 실제론에 대한 제시문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다. 사회는 개인들의 속성이 반영된 집합체에 불과하다. 사회는 실체가 없고 개인들이 더 중요하고 개인이 만들어낸 것뿐이다. 지금 갑이 명목론이죠. 그렇다면 이제 을이 반박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 독립적인 실체다. 너무 쉬워요. 을은 사회는 실체가 있다. 사회 실제론입니다. 첫 번째, 갑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진다. 그 말은 지금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실제론 선지인데 갑은 실제론이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갑의 관점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 이제는 사회가 실체가 있기보다는 개인이 우선, 개인을 중시하는 명목론. 그럼 이제 갑은 명목론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을의 관점은 사회가 구성원에게 외제성을 갖는다. 그럼 이제는 사회를 또 강조하는 실제론. 을은 실제론이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리을, 을의 관점은 사회가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는 개인이 더 중시되는 명목론인데 을은 명목론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그래서 답은 이것도 3번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제시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으로 8번까지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답은 땡땡국에서 생선을 익히지 않고 흰 쌀밥 위에 올려 먹는 음식을 즐긴다던데 음식을 익혀 먹는 우리나라 조리 방식에 비하면 너무 미개해. 우리가 더 높고 우리 거에 비하면 다른 건 다 미개하다. 지금 자문화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을은 땡땡국에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재료 본연의 맛을 중시하는 그쪽에 지금 맥락을 보고 있죠. 가치관과 이런 환경적 조건이 반영된 결과야. 우리는
이런 걸 평가하지 말고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런 절대주의와 반대되는 문화 상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갑의 태도는 자문하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죠. 그렇죠. 자문화 선지. 답은 1번. 그 다음 이제 2번. 을의 태도는 문화 다양성을, 상대주의는 여러 문화를 이해해 주다 보니까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의 태도와 달리 을의 태도는 타문화와 마찰을 일으킨다. 라는 거는 우리 문화가 제일 좋아 라고 주장하는 자문화이기 때문에 갑의 태도와 달리가 아니고 요거죠, 요거.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을의 태도와 달리 갑의 태도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여기 안 나온 그쵸 사대주의죠. 다른 문화를 맹목적으로 섬기다 보니까 우리 과의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는 거는 사대주의. 여기 나오지도 않았고. 네, 5번. 갑을의 태도는 모두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 라는 거는 두 개가 있죠. 이게 이제 절대주의고 절대주의의 자문화와 사대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갑을 태도 모두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간단히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일탈이론도 굉장히 이 일탈이라는 개념치고 쉽게 나온 제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가는 공개 채팅방을 통해서 교류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일탈자들과 교류하면서 느낌 오죠. 옆 사람과 교류하고 접촉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습득한다. 같이 다니면서 이런 걸 배우는 거는 가는 이제 차별교제 이론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단순히 주변에 관심을 받고자 우연히 1차적 일탈을 시작합니다. 게시판에 가장된 글을 올리거나 온라인 게임 내에서 규칙 위반 등의 경미한 일탈 벌써 느낌이 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힙니다. 문제아라고 비난받아서 지속해서 계속 2차적 일탈을 하게 되는 나는 낙인 이론. 하나 남은 게 디르켐이겠지. 다는 읽어보면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존 사회 규범은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도 확립되지 않아서 규범이 재정립되지 않은 이런 아노미 상태로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그래서 다는 이제 디노미,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맨날 나오는 선지죠. 차별적인 제재는 왜 똑같이 했는데 나만 뭐라 해. 이렇게 낙인 찍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선지니까 낙인 이론 선지고 그 다음에 2번 정상 집단 간의 교류를 일탈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건 둘이 바뀌었죠 지금. 이게 차교 선지. 교류에 관련된 거 틀렸고 그 다음에 다는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것도 낙인 선지. 그 다음에 4번 나와 달리 가다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게 낙인이죠. 나와 달리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다와 달리 가나는 개인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 이 말 자체는 상상론 선지는 낙인과 차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다와 달리 가나라고 말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일탈치고는 굉장히 쉽게 나온 제시문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네, 그 다음에 10번도 도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수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중하 계층을 먼저 구분해줘야 되는데 A에서는 상승 이동이 불가능하다 느낌이 오죠. A는 이미 상층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A는 이제 상층. 그 다음에 B에서는 하강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미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는 없다. 그래서 B가 하. 그러면은 C가 이제 중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A, B, C가 뭔지 알았고 각국의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서 이거를 그냥 따로따로 적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유형이네요. 동시에 뭐 세대 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여주지 않는 문제였고 그래서 각국에도 상중하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을국에도 부모와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상중하가 있겠지. 그래서 부모는 상중하 순서를 읽고 싶으면은 A, C, B. 그럼 그대로 그냥 A, C, B를 읽어보면은 3, 4, 3이 됩니다. 3, 4, 3.
다음 이제 자녀도 A, C, B를 읽어보면은 A, C, B 3, 1, 6이죠. 그래서 3, C, B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국도 읽어주면은 A, C, B 그러면은 1, 2, 7 이렇게 읽어지고 A, C, B.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녀도 A, C, B 읽어주면은 3, 5, 2가 됩니다. 그래서 A, C, B 순서를 읽어서 3, 5, 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사람 수를 나타내는데 면적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거를 실제 인구로 비교해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까지 분석을 해주고 넘어가면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모 계층 구조는 갑국은 다이아가 맞지만 을국은 부모가 지금 갈수록 많아지는 피라미드형입니다. 을국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자녀 세대, 이번에는 계층 구조를 보면은 갑국은 어떻게 되나요? 갑국은 모래시계형이고 그 다음에 을국이 지금 다이아죠. 여기가 모래시계, 여기가 다이아. 그러면은 을국의 비애가 아니고 을국이 더 돼야 되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선지. 그 다음에 3번 갑국의 부모 세대 상층 인구는 자녀 세대 상층 인구와 같다. 우리 아까 표를 그대로 보면 된다 라는 나와 있었기 때문에 3 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을국의 자녀 세대 하층 인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자녀 세대 중층 인구를 이 순서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미 말이 안 되죠. 2는 5의 2.5배인가 지금 둘이 위치가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5번 갑국의 부모 세대 하층 인구는 을국의 부모 세대 하층 인구보다 많은가? 라고 했을 때 3과 7을 가져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3이 7보다 많지 않아서 이것도 그냥 틀린 선지가 나와서 간단하게 3번이 나오는 자료 해석형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풀어봅시다. 11번은 쌤이 이제 수업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어떤 유형이냐면 누군가 뭔가를 말을 할 때 그냥 사이에 수식어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제시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에 괄호를 치면서 풀라고 했었어. 그래서 굉장히 쉬운 편임에도 아마도 오답률 4위가 되었던 이유는 그냥 대충 읽다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요즘 나오는 스타일이죠. 갑은 문명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진화론이죠. 근데 이제 항상 쌤이 끝까지 잘 보라 그랬어. 발전한다고 보는 쌤 이렇게 는을 치면서 이렇게 끼어가는 게 요즘에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은 갑이 진화론이라는 게 아니고 첫 줄부터 바로 나옵니다. 을이 진화론이다. 왜 이제 갑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다. 성장, 세태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갑은 여기에 반론하는 순환론이란 뜻이군. 그냥 굉장히 바로바로 구분이 되는 제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갑의 관점은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한다 라는 거는 진화론이죠. 진화론 선지. 그래서 갑이 아니에요. 틀렸고. 그 다음 이제 을의 관점은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발전한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거 진화론 선지니까. 그 다음에 3번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은 운명론적 관점이라는 건 결국 쇠퇴하고 망하고 돌아온다, 반복한다. 순환론 선지죠. 그래서 을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을과 달리 갑은 사회변동이 곧 발전이다 라고 본다. 변동하는 순간 발전한다. 이거 진화론 선지. 을과 달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갑의 관점에 비해서 을의 관점은 사회변동 방향을 예측해서 대응하기 어렵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동 이런 거 대응하기 어렵다는 순환론 선지. 그러면은 갑에 비해 을이 아니고 갑 거니까 틀렸다 라고 나오는 제시문이었고, 항상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수식어 같은 걸 가로쳐서 잘 빼내는 연습을 하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뭐 그런지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화 제시문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짧고 쉬운 편이었고, 찢어지거나 낡은 듯한 옷을 조합하여서 입는 패션인데 20세기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물질적으로만 측정하려고 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항 느낌이 오죠. 한 번 더 읽어보면 당시 패션은 기존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그게 A다. A가 처음에 반문화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반문화의 성격은 약해지고 이 낡아 보이는 것을 새로운 감성으로 빈티지 이런 감성으로 여기면서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패션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그러면 이 느낌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패션 장르 중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는 젊은 세대에게 특히 유행하는 하위 문화죠. 그래서 하위 문화, 뭐 요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억, A는 하위, B는 반문화인가? 바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주류 문화는 쌤 읽자마자 바로 넘기라 했잖아. 제발, 총합선지는 바로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A, B는 전체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제공한다. 둘 다 하위 문화니까.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쓰는 사투리는 쌤 항상 얘기하죠. 무조건 거의 맨날 나오는 사례. 사투리는 반항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지역별로 쓰는 지역 문화, 하위 문화. 여서 답은 5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기갈상 문제네. 대화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인사말, 표정, 몸짓과 같은 신호로 서로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굉장히 지금 상호작용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느낌이 왔어요. 의미 부여.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속에서 이제 표정이나 말투를 보며 대화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태도를 바꿔나가고 그래서 무슨 맥락 보고 뭐 의미 해석하고 바꿔나가고 지금 상징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그냥 상상론 제시문이었고 그럼 첫 번째 사회 유기체설은 기능론 선지 그 다음에 2번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한다 또 기능론 선지 그 다음에 3번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 라는 논리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기능론 선지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을 갈등과 대립의 측면에서만 파악한다. 갈등과 대립 강조하는 거는 갈등론 선지. 5번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미시적 관점이니까. 그래서 미시적 관점 간과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기갈성 치고도 굉장히 쉽게 나온 제시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기능론이랑 갈등론을 어떻게 좀 섞어서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상상론은 나오면은 거의 오답률이 거의 다 맞추기 때문에 너무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제시문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사회운동에 대한 제시문이 나옵니다. 19세기 후반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자 단체를 만들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었다. 아, 사회운동 맞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회운동 맞고 노동자의 지금 환경 개선을 요구하죠. 요런 뚜렷한 본인들만의 목표가 있는 사회운동이 맞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나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가 이제 제도적으로 철폐되었지만 백정들에 대한 차별적은 아직 남아있대. 그래서 나는 이제 보면은 백정들을 천하다고 여겼고 백정들을 이제 꺼려하다 보니까 백정들, 그럼 이렇게 단체가 또 사람들과 함께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기들만의 뚜렷한 목표 있고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회운동이 맞고 여기는 이제 백정에 대한 차별, 이런 인식을 개선해달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인식적인 거. 그래서 1번, 가에는 지배집단이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났다. 유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나에는 일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나는가. 뭐 그렇죠. 이 백정은 사회 중의 일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 차별, 인식 이런 거 이제 개선해달라. 답이 그냥 간단하게 2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가와 달리 나는 산업화로 인한 문제는 우리 아까 노동환경 개선에 나오는 키워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나와 달리 가는 다수의 사람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둘 다 사회운동이지만 일단은 뭐 이 앞에 것도 틀렸고 그냥 둘 다 틀린 말이죠. 둘 다 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틀린 선지고 네, 5번 가나에는 모두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회귀 아니죠. 그래서 답은 그냥 간단하게 2번이 나오는 요즘 또 잘 나오는 사회운동 제시문이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포인트도 너무 많고 두고두고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도표 특강을 간단하게 한 번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수급자 도표는 보통 이렇게 가중평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중복수급자가 나온다.
이렇게 쉽게는 따로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최고난도인 것 같아. 그래서 가중평균과 중복 수급자까지 같이 고려해줘야 되는 문제이면서 굉장히 많은 요소가 들어 있었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 때 하려고 했는데 사실 도표 특강은 너무 이제 스피드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고난도 유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했는데, 이게 5월 모의고사에 나올 줄 몰랐어. 선생님이 조금 너무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라도 일단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이 유형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넘어갔으면 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 느낌 왔죠? 일단은 가가 공공부조이고, 그 다음에 나는 노령, 사망, 장애 등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금급여라든지 이거 다 보험 형식이죠. 사회보험.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을 구분해주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지역별 수급자 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쌤이 이 부분을 아직 수업 때 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중평균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유형은 일단 가중평균에서부터 시작인데, 그러니까 가중평균이 이제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자면 얘 의미가 뭐냐. 우리가 가중평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전체와 비율의 차이를 통해서 결국 분모를 알아내는 거란 말이야. 그쵸? 우리가 그래서 막 분모가 여기가 이제 수급자 수 비율이 아니고 A 지역이 몇 명일 때 B 지역이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분모의 가중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크기 이런 걸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그 지역이 분모에 들어갔을 때만 가중평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분모가 우리가 궁금한 지역 크기, 지역 인구일 때만 가중평균이 일단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표가 한 번에 나와서 왜 세 번째 거는 똑같이 이제 가중평균 너무 그냥 똑같이 기계적으로 풀던 친구들은 나중에 이거 보고 요거는 왜 2대3이 아니지?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A 지역이 몇 명일 때 B 지역이 몇 명 이런 가중치를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그게 성립이 안 될 거다라는 거고, 얘는 분모가 해당 지역 인구를 전체로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따로 계산한 표를 한 번에 붙여준 것 뿐이다. 이것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중평균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줄부터 봐야겠죠. 비어있지 않은 거. 그러면은 A 지역과 우리가 1단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쌤 유튜브 도표 특강 가서 보고 오면 좋을 것 같고, A 지역과 지금 전체 차이는 12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지역은 비율 차이가 지금 8 차이가 나잖아. 전체와 B 지역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일단 B 지역이 전체에 더 가까우니까 B 지역 인구가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몇 배 더 많나요? 우리가 8분의 12를 하면은 2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뭐 2분의 3, 1.5배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딱 명확하게 몇 배, 자연수, 정수 배수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2대3 이렇게 두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100명으로 두고 1.5를 복잡하게 곱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번엔 이렇게 풀어볼게. A 지역이 200명일 때 B 지역이 300명.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는 이제 전체 가중치가 2가 되는 거고, B 지역은 전체 가중치가 3이 되는 거면서 둘의 B는 1.5배, 2대3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A 지역과 B 지역의 가중치까지 지금 요 빈칸을 통해서 구해줬고, 그럼 이제 기역까지 보러 가볼게. 자,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는 2잖아. 자, 그러면은 얘가 역시나 차이가 작으면서 2대3, B가 1.5 차이가 나려면은 얘는 3 차이가 나야겠죠. 얘는 3 차이가 나면서 요거랑 요거 사이에 18이 존재해야 된다. 이 때문에 얘는 이제 15가 되겠죠. 그래야 15와 20 사이의 차이가 3, 2 이렇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역까지 지금 구해줬고, 그럼 이제는 요거는 가중평균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A 지역 이제 해봅시다. 자, A 지역에 우리가 가를 수급하는 사람이 있고 몇 명인가요? 100명일 때 15니까 200명일 때 A 지역 지금 가중치가 2배 붙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 지역 수급자는 30.
그다음에 이제 나 지역 수급자는 60인데 200명일 때는 120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해당 지역 나 수급자 대비 중복 수급자라는 거는 그냥 이 120이 분모로 갔을 때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120 대비 중복 수급자를 우리가 올렸을 때, 가나의 중복을 올렸을 때 이게 이제 15%다. 15%는 100분의 15니까 본인만의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봐도 되고, 쌤은 1.2배 차이네요. 요게 여기로 돌아가려면 1.2배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중복은 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는 15에다가 1.2를 곱하면은 18이 됩니다. 그래서 18명이라는 게 나오고, 역시나 이제 B지역은 요거는 이제 3이라는 가중치가 붙어야 되니까 60명. 그 다음에 나는 40에다가 3을 곱하면은 120. 그러면은 역시나 이제 B지역에 요 25도 이용을 해보자면은 얘는 이제 120, 똑같이 120분의 그 다음에 중복을 올렸을 때 25%라는 거는 100분의 25. 그러면은 뭐 이렇게 1.1 해도 되고, 이번에는 바로 4분의 1이라는 게 보이니까 120의 4분의 1, 30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줬고, 계산은 본인 편한 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는 가중치가 이제 500 이렇게 하라고 했죠. 두 지역을 더한 거. 전체 가중치는 오면서 요 합쳐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해줘도 됩니다. 500명 기준이 되니까. 둘이 합쳐도 90, 18에다가 5를 곱해도 90, 그 다음에 이제 48에다 50을 5를 곱하든지 120, 120 더해도 이 지역 전체는 240.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오죠. 48이라고. 두 지역밖에 없고 두 지역을 넣으면 48. 그러면은 48명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240분의 48은 5배죠, 5배. 그래서 5분의 1. 그러면은 퍼센트로 따지자면은 20%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20%까지 나온다. 그래서 일단 중요했던 거는 요거 가중평균은 분모가 지역 인구 1대 썼던 거지. 이 표는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5 왜 같지?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쌤이 이제 보통 중복수급자가 나왔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해서 안 그리고 해도 바로바로 계산을 해도 되긴 해. 왜냐면 우리가 이미 중복이라는 숫자를 너무 쉽게 구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쌤이 항상 하라고 했으니까 보여주자면은 A지역에 가는 30,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뭐 나지역, 나는 120, 중간에 들어가는 게 18. 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채웠겠죠. 뭐 12.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0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B 지역도 요거는 A고. 그 다음 B 지역도.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렸어도 풀리는 문제긴 하다. 그래서 가는 이번에는 60. 그 다음 이제 요렇게 나는 120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들어가는 게 30. 그러면은 30. 그 다음 120에서 30 빼면은 90. 뭐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했어도 됩니다. 쌤한테 배운 것처럼. 다 했고. 그래서 이제 다 풀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이 아까 우리가 15, 니은이 2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니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쌤은 이 선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서비스 빼고 둘 다잖아. 결론은 가와 지금 나 두 개 다 하는 거죠. 두 개를 해당하는 수급자 수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는 얘네 둘이를 그냥 더하면은 중복이 한 번 더 끼어 있기 때문에 더해서 빼든지 했었어야 돼. 그래서 A 지역은 150에서 18을 빼든지 아니면은 요렇게 더했어도 132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걸 더하든지 둘이 더해서 중복을 빼라고 했었고, 그래서 A 지역은 132가 나오고, 그 다음에 B 지역은 60이랑 120 더했는데 중복이 한 번 낑겨 있으니까 180에서 30을 빼주면은 150이 나옵니다. 그래서 B 지역이 더 많다. 답이 1번이었습니다. 답은 1번.
그 다음 이제 디귿, 상호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 해당하는, 이제 이거는 여기서 상호부조 원리는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일단은 나를 보란 소리고, 나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은가? 지금 우리 항상 잘 읽어야 되더라. 이런 거 붙어 있는지 아닌지. 얘는 그냥 나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A 지역과 B 지역이 같아요. 그래서 A와 B 지역이 120으로 같은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리을,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만, 이런 거 잘 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가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봤었어도 되지만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렸어도 그냥 됐었다. 수급자 수는 B 지역은 그렇다면은 요것만 수급하는 사람이 30, A 지역은 10이고 B 지역은 3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2배를 하면 24, 3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B 지역이 2배를 넘는다. 그래서 이다. 요거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 가중평균과 중복이 같이 나왔지만 중복은 사실 뭐 거의 쉬운 유형이니까 가중평균의 이 핵심을 알고 있느냐 많이 연습해보면 좋은 유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16번인데 사회적 소수자 차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A 민족과 B 민족으로 구성된 각국이 있는데 기역은 A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읽어보면은 지금 수적으로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70%를 지금 B 민족이 가져간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30%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기역은 지금 A 민족인데 그 사람들은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대신에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기득권 뭐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 이제 니은은 비민족 구성원은 오랫동안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라고 봤을 때 그래서 니은은 비민족을 말하고 이 사람들은 뭐 수적으로는 다수일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70%겠죠. 수적으로 많아도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쪽이 사회적 소수자다. 우리 중요한 개념, 사회적 소수자는 숫자가 적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받아왔고 이 정부가 이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하고자 고등교육 진학 기회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대입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뭔지 알죠? 차별을 받는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정책 같은 걸 시행하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그냥 우대 정책,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 우대 정책 이런 거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그 결과로 이게 굉장히 잘 된 것 같아. 꾸준히 진학률이 상승해서 수준도 향상되고 그래서 이제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요 비율도 증가하고 그래서 요게 효과가 있었다. 그냥 뭐 잘 됐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표시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기역은 차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얘네가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이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이걸로 통해서 A 민족이 뭐 역차별을 겪었다라는 건 또 안 나와 있어. 이것 자체도 안 나왔지만 그리고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요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이제 다수 쪽, 주류 집단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다 틀린 선지고 그 다음에 니은에 비해서 기역은 불리한가? 불리한 거는 니은이겠죠. 그 다음에 4번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개선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4번. 그 다음에 5번 사회적 소수자가 선천적 요인이 아닌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됨을 보여준다. 선지 자체가 틀렸어요. 선천적 요인이 아닌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만도 그냥 틀린 선지고 그 다음에 얘네는 더 깊이 따져보더라도 후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민족이라는 선천적 요인을 거의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5번 자체도 틀린 선지라고 봐주면 되고 답은 4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겨울이 추운 갑국에서는 온도를 갖춘 가옥이 일반적이다. 제시문을 읽어보면은 물질, 비물질 이런 문화의 속성과 의미를 물어보는 제시문이었습니다. 기억, 가옥 눈에 보이죠? 물질. 그 다음에 따뜻하지만 공기는 차가운 환경이 조성되는 온돌의 특성으로 인해서 갑국에서는 좌식 문화, 땡땡 문화 이런 보편적인 생활 양식의 총체를 말하는 얘는 이제 넓은 의미.
그 다음에 디귿, 각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상을 펴고 식사하는 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방식, 생각이 공유되는 것은 디귿은 문화 속성 중에 공유성.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바닥에 앉아 상을 펴고 식사를 하는 방식에서 식탁에서 앉아 이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다. 이거에서 이걸로 거의 대체되는 느낌은 변동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뭐 어디로 이민을 가서 이런 걸 배운 게 아니고 이런 문화가 바뀐 거기 때문에 학습성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 맞고, 난 니은 좁은 아니고, 디귿 공유성 맞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성이 아니고 변동성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나옵니다. 8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솔직히 키득키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야, 혹시 여기 말려가지고 막 20번까지 영향을 받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읽고 그냥 가볍게 넘어갔었어야 하고 절대 내 얘기가 아니야. 읽자마자 계속 웃기더라고. 그래서 최근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이제 선정적이고 쾌락적인 내용을 담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에 이제 자주 노출된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사고력이 저하되는 브레인 롯 현상이 나타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죠. 요즘 좀 중요한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은 동영상 조회수를 높여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다. 너무 읽자마자 지금 우리 사회잖아. 그래서 이거 그냥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 우리 이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막 반복되고 자극적인 밈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 뇌가 죽는데 이 브레인롯이라는 게 이제 뇌 썩음 뭐 요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개그에서 지금 사고력이 저하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우리한테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극적인 거를 양산하면은 지나친 상업화를 지금 통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계속 자극적인 걸 안 좋은 데도 양산하고 있다 이 뜻이잖아. 그래서 답은 너무나도 그냥 간단하게 1번이 나와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브레인롯이라는 게 뭐 그런 아까 얘기했던 뭐 퉁퉁퉁퉁 사우르 그다음에 뭐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유행을 했는데 쌤 도대체 뭔 얘기야 이러면서 이게 웃겨 이러면서 막 쌤은 이제 받아들였어. 근데 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쌤 알고리즘에 뜨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막 스토리가 갖다 붙더라고. 너네 막 알고 있었어? 몰랐다면 찾아보지 말고 얘들아 공부해야 되니까. 뭐 갑자기 뭐 누구랑 뭐 결혼을 하고 그런 알고리즘이 나한테 뜨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알고리즘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브레인롯 요즘 유행하는 사회문화이기 때문에 또 발빠르게 이런 사회현상을 잘 가져온 제시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쌤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게 있어. 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사회문화를 보면은 항상 이제 그 해의 트렌드였던 게 굉장히 제시문에 발빠르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 근데 어디냐면은 난 이게 솔직히 6평에 나올 줄 알았어. 요게 너무 지금 화제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 뭐 대중문화라든지 이런 정보사회 문제점이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이게 나오겠다라고 해서 쌤이 사실 이제 쌤도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뭐 실전 모의고사 이런 뭐 육모 대비 모의고사 이런 걸 제작할 때 이 제시문을 넣으려고 내가 점 찍어 놓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한 게 너무 이 사람들 빠르게 5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교육청 정말 빠르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라는 이제 과목의 또 특성을 보여주는 요즘 사회 트렌드가 바로바로 발빠르게 나오는 이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분들도 뜨겠죠. 나처럼 유튜브에. 그래서 이런 것들 딱 보자마자 피식 그 얘기인가 싶으면서 빠르게 넘겼어야 되는 쉬운 제시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이제 작년 수능에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요 서로 언급하는 유형이죠. 서로 누구랑 함께 있고, 그 안에서 특히 이제 개수를 물어보면 정말 오답률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19번은 정말 쌤이 생각할 때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 우리가 딱 이 유형을 가져왔다면 거의 킬러로 쓸만한 포인트가 정말 많은데, 너무 압축이 되었거나 날린 포인트가 많아서 쌤이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어떻게 하면 더 어렵게 낼 수 있었는지도 알려줄 테니까 좀 풀이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우승한 땡땡 지역 토론 동호회 대표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발문부터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나오는데 둘 다 여기에 대표 학생이라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이게 거의 이제 수능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오려면 이런 게 포인트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쌤은 이렇게 했죠. 사람마다 나올 때마다 기간들을 정리하는 게 개수 살 때 빠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일단 발문부터 시작이야. 중요한 건 땡땡 지역 토론 동호회. 그 다음에 을도 여기에 지금 대표 학생이라 나와 있으니까 지역 토론 동호회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하게 된 계기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해서 서로 언급하는 요새 잘 나오는 오답률이 높은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얘기하죠. 이런 거 다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저는 세모 요 다이아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인데 중요한 건 을에도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대학교, 저 기호는 그냥 빼고 적을게. 대학교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둘이 지금 같은 이제 대학교에 있고, 제가 땡땡 지역 토론 동호회를 처음 만들었고, 쌤이 너무 아쉬운 부분은 일단 이거야. 지역 토론회에 이거를 말을 안 해줬어도 이 발문에서 놓치지 않았는지가 정말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얘는 갑에 나오면서 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여기를 읽어도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쌤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문에서 놓치지 않고 적고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건 이거죠. 교내 사회탐구 동아리 회원. 이것도 굉장히 낼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교내 사탐 동아리. 아이고 바람직한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교내 사탐 동아리. 그 다음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 이런 거 항상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보자마자 이제 을에도 교내 사탐을 적어줬었어야 된다. 교내 사탐 이렇게 적었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을 걸로 넘어가 봅시다. 야 을은 이렇게 인싸야 하는 게 많아. 저는 땡땡 지역 봉사단체가 나왔는데 부회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땡땡 지역 봉사단체 그 다음에 교내 산악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쪽에 적을까? 교내 산악회. 둘 다 이제 부회장을 겸하고 있어서 너무 바빴대. 내가 봐도 그래 보입니다. 바쁘겠네. 뭐 이렇게 많이 하니? 그래서 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고 향후 신문사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신문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문사가 나오긴 했는데 문제에 너무 써먹을 수 있었는데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좀 이따 쌤이 풀이 끝나고 중요한 포인트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속해 있는 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나오면 꼭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개수 유형입니다. 갑과 을이 함께 속한 이익사회 개수는 처음에 갑이 말하는 3개, 을이랑 다 같이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둘 다 이제 3개고 요렇게 3개 말하죠. 요거 안 적어도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 갑과 을이 함께 속한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1개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비공식 조직은 이런 공식 조직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는 교내, 학교라는 공식 조직 안에 사탐 동아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내 사탐, 니은이고 그 다음에 디귿, 갑과 을이 속한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의 개수는 각각 2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 공식적 사회와 기관의 개수가 대학교밖에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 그래서 갑은 대학교 빼면은 2개가 나옵니다. 을도 대학교 빼면은 1, 2, 3, 4, 4개가 나와야 돼.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을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냥 딱 봐도 둘 다 2개다 라는 거는 너무 틀린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을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만약에 물었다면 헷갈렸을 만한 포인트가 또 있을 텐데 일단은 너무 틀린 선지여서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을, 갑과 을이 대답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야 기간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것의 개수는 4개이다. 봐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타난이라면은 신문사까지 원래 쳐줘야 돼. 그게 이 문제 킥이란 말이야. 근데 2차적 사야 기간이면서 신문사가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써놓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거 읽어보면은 2차적 사회와 기간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거는 결국에
요거는 결국 겹치고, 그 다음에 대학교 빼주고, 그 다음에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결이니까 대학교 빼고 4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을이 답한 것 중에서 대학교 제외 해주면은 나머지 다 자결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 쌤이 말한 요 문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둘 테니까 이 문제 중요하고 킥 3가지만 정리를 빠르게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일단은 발문부터 문제가 시작이어야 돼. 원래는 어려운 문제는 요 땡땡 지역 토론이 처음에 사회자한테서만 한 번 나왔어야 되는데 이 둘은 갑의 발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답률이 작년처럼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겁니다. 쌤이 아쉬웠던 거는 교내 사탐 동아리. 공부한 친구는 알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탐구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도 공부하고 있듯이 사탐? 뭔가 공부하고 배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사탐 동아리를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아닐까라고 헷갈렸어도 이 문제는 그거를 개수가 전혀 비슷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디귿을 잘 넘겼을 것 같은데, 교내 사탐 동아리는 무조건 동아리는 앞에가 무슨 독서든 토론이든 뭔가 학문적인 느낌이 오더라도 동아리의 모든 목적은 친목 같은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비공식적이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3번은 쌤이 너무 화나는 신문사. 아니, 신문사라는 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왜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사는 어쨌든 이 둘이 속한 거 말고 만약에 나타남도 물어보면은 굉장히 쳐줘야 되는 게 많았는데 이런 것들 다 빠져서 좀 아쉬웠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볼 게 많고 평가원은 충분히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자라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많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이죠. 20번은 잘 나오는 갑국과 이제 을국의 유분호총, 부양비 도표였고 굉장히 지금까지 나오던 트렌드를 잘 따라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전체 인구 감소 증가 퍼센트 계산도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도 2개, 시기도 2개씩 됨으로써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전체 인구를 맞춰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것도 모르는 친구는 뭐 쌤 도표 특강을 가서 보고 와도 되고 아니면 혼자만의 방식을 익혀도 되는데, 쌤은 그냥 딱 단서가 나타난 2개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제시문에 맞추는 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우리가 갑국도 t년과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을국도 t년과 t 플러스 100년 이 주어졌고 갑국에도 유소년 인구, 그다음 부양 인구, 노년 인구, 총 인구 이렇게 4줄이 각각 나와야 되니까 쌤은 마지막에 제시문에 맞추기 때문에 그냥 단서부터 바로 볼게. 100명당 부양 인구 그러면은 이 첫째 줄은 일단 노년 인구 100명당 바로 400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갑국의 t 플러스 100년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100명당 220 100명당 220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을국은 100명당 500명. 그러면은 을국은 노년인구 100명당 500명. 그 다음 을국의 t 플러스 100년은 100명당에 300명. 이렇게 나오고, 요게 이제 쌤이 분석한 첫 번째 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령화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가 100명일 때 100 약분하고 나타나는 노년 인구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 써볼게요. 그럼 이제 100명일 때 여기가 노년 인구가 20명. 근데 우리가 어쨌든 부양 인구나 이쪽이 나와 있는 쪽으로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몇 배? 5배잖아. 그럼 이제 노란 줄에 맞춰주면은 5배, 100에 5배, 500. 이렇게 계산하는 편입니다. 총 인구가 이제 1000명이 나왔고, 두 번째 핑크색도 이제 요거 100일 때 125, 여기가 100명일 때 노년 인구는 125명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1.25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80에다가 1.25를 하면은 100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노란 줄에다가 요 관계를 요렇게든 맞춰주면은 8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더하면 300이니까 여기는 총 4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을국은 요 핑크색 또 시작해보자면은 100명일 때 25명 느낌이 오죠. 100명일 때 25명이라는 거는 요 둘의 관계가 4배 관계라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쪽은 4배, 그러면은 요것도 4배 쏘라가면은
노란 줄에 맞추면은 을국은 400명, 이쪽이 요 4배 관계니까 다 더하면 여기도 역시나 1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을국 마지막 T 플러스 100년은 100일 때 100명. 너무 쉽죠? 100일 때 100명이라는 거는 노년 인구가 100명이라는 거는 1대 1이란 뜻이니까 여기 노란 줄에도 100명을 그대로 적을 수 있다라고 해서 500명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얘는 부가적인 정보, 우리가 보통 노령화 지수는 부가적이라고 했으니까 지우기,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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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우리는 이 표 두 개를 본 거고, 이제 선지로 넘어가기 전에는 제시문과 안 맞기 때문에 제시문에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동일하다, 이런 단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각국과 일국의 T년의 전체 인구가 동일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동일해. 그럼 얘는 확정이죠, 확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국의 전체 인구가 20% 감소했다라는 거는 얘가 1000명일 때 20% 감소하면 무슨 뜻인지 알죠? 곱하기 0.8. 즉 여기에 총 인구가 800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줄에 이제 실제 인구는 얘가 800명이 되려면은, 그 800명이 되려면은 전체 다 2배를 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2배를 해주면은 뭐 160, 그 다음에 440, 그 다음에 2배 해주면은 200.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핑크색이 진짜 실제 인구로 치면은 160, 440, 200, 800 해서 조건을 맞춰줬고, 그 다음에 을국도 여기 보면은 을국은 20% 증가할 때, 그럼 알죠? 곱하기 1.2인 거. 여기는 이제 곱하기 1.2를 하면은 얘네는 1200명이 돼야 되죠. 1200명. 그럼 우리가 500명에서 1200명이 됐다라는 거는 곱하기 2.4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제 인구는 2.4를 곱해야 되고, 아까는 2를 했어야 실제 인구, 제시문과 모든 단서가 맞다라는 뜻이니까 다 2.4를 곱하면은 이쪽은 이제 240, 이쪽은 24를 곱하면은 720명, 그 다음에 이쪽은 다시 240, 이쪽은 1200명. 요게 이제 실제 인구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비율을 볼 땐 요 노란색을 봐도 되지만 실제 인구를 비교할 때는 요거까지 맞춰줘야 지금 모든 문제가 완성된 거다라고 표시해두고 읽어줄게요. 요거는 본인만의 다른 방식 이용해 됩니다. 처음부터 요거부터 맞추고 시작했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쌤은 중요한 것만 빼고 다 지울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지금 확정된 실제 인구는 요 쌤 핑크 색깔 체크한 걸로 인구를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T 플러스 100년에 노년 인구는 각국이 을국보다 많은가?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이제 노년 인구 보고 이쪽에 노년 인구 보면은 을국이 더 많죠?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그냥 앞에 돌아가면 나와 있어요. 증가율 계산할 줄 알겠지? 이렇게 봐야 돼. 네, 사실 증가율 계산식을 안 써도 이 문제는 바로 보입니다. 얘는 거의 5배, 본인 5배만큼 늘어나고 얘는 거의 4배만큼, 그러니까 3배만큼 늘어난 거잖아. 그래서 증가율을 그냥 저거만 보더라도 걔는 처음에는 20인데 125가 됐으니까 계산식 모르는 친구들은 꼭 알아두고, 20인데 늘어난 만큼은 105예요. 이렇게 되고, 증가율은. 그 다음에 을국은 25였는데 100이 됐으니까 25였는데 늘어난 만큼은 75. 이렇게 하면은 각국이 훨씬 크다라는 게 바로 보일 겁니다. 안 써도 보여야 되지만. 그 다음에 3번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에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었는지는 우리 부양인구에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부양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에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더 낮은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을국을 보란 뜻이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보다 지금 훨씬 낮아졌죠? 원래는 절반이었는데 너무 많이 낮아졌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T년과 T 플러스 100년을 비교했을 때 요것도 그냥 계산해보면 돼요. 요렇게, 네,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늘어난 게 지금 둘 다 초고령 사회로 변화했다 라고 그냥 계산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고 모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 문제였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0번까지 빠르게 전문항 해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하는 말,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했고, 그렇지만 이번 5월 모의고사가 조금 쉬웠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퍼즐형 이런 거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부터 몸 관리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슬럼프가 올 수 있는데, 멘탈을 잘 잡고 하던 대로 이제 하다 보면은 6편과 9편까지 계속 좋은 성적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험이 정말 중요한 6편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할게요. 정말 모두 고생했습니다.